최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일단 유승민이나 안철수 그리고 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좀 강경한 입장인 것이고, 요거에 또 반대 강경한 입장에 있는 게 홍준표거든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그 주말 동안에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중대 결심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탈당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또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최상면 특검의 내용을 막지 못한다면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쪽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이게 지금 양자가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상병 특별법에 특검에 찬성하시는 분도 이게 지금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이기 때문에 행동 통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기 소신껏 행동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어, 최대한 그러니까 행동 통일을 통해서 지도부, 집행부에게 네, 힘을 실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음, 홍준표 씨는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지금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 이탈표가 4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네네. 부결시킬 건데 음. 그러니까 그게 현재 진단에 맞는 거냐라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데 네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중대 결심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 실제로 그거는 실제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네. 그걸 하더라도 이렇게 뭐 간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대 결심까지 운운하면서 약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생각을 못 갖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탈당 같은 걸 운운하는 게? 지금 네. 조금 제가 얘기를 좀 논점을 좀 비약하자면 지금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는 잘 안 먹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그러니까 대중의 지지 여론이 저러하다면 네. 그렇다면 대통령만 힘있게 음. 자기의 위치를 잘 고수한다면 음.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근데 오히려 지난번에 비선 파동이랄지 이런 걸 보면 네. 대통령이 정말 그런 확고한 자기 입장을 갖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음.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 조국의 사법 처리를 우회해서 네. 뭔가 새로운 어떤 길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왜 이런 얘기를 좀 하냐면 음. 최근에 조선일보 같은 데서 이상한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어. 그러니까 신문 사설 같은 데서 사설이에요. 네네. 칼럼인가 사설인가 사설인 칼럼에서 가령 이 대통령의 특검이나 탄핵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사법 처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너나 할 것이 다 죽으니까 음. 다 이걸 음. 묻어두고 그런 형태의 개헌을 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 조선일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아니,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금 더 정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는 하고 음. 그거에 기초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같이 싸우자라는 메시지를 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누가 흔들리고 있는 거냐? 그 여당 국회의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냐? 근데 음. 여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이탈표가 4표밖에 안 나오고 네. 내일 모레인가? 내일 그 특검 재의결을 하면 통과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의 지지도 거의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무슨 탄핵이냐 뭐 이런 상황인데 정작 어디서 많이 이렇게 이합집산 시끌벅적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냐면 상층부가 그렇게 그래요. 어. 대중들이나 그 일선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그 좀 모색하는 분들이 음.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대통령의 지금 입장도 좀 더 물론 뭐 복잡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치는데 음. 명확한 자기 입장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사실은 저는 제가 입장을 견지한다면 대통령이 뚜렷이 자기 네. 입장을 견지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같이 싸우자라고 제기를 하면서 이재명 사법처리 조국과의 어떤 전투적인 모습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복잡했죠? 네.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 일단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있고 난 뒤에 지금은 이제 뭐 사그라든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조국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인데 그때 이제 그 모습 보이고 난 뒤에도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잘못된 노선이라고 하시고 조금 강경한 노선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이재명의 네, 사법 처리나 조국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 그럼 지금 타이밍에도 그 얘기가 똑같이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금 네. 만약에 그런 기조가 조금이라도 유지된다고 판단되면 네.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웅다웅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음. 쇼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설사 이것이 뭐 통과가 되든 안 통과가 되든 뭐 한 1, 2개월 후에는 뭔가 이렇게 극적인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서 네.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개헌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다면 또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최상병 특검법을 꼭 막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약간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비장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지금 비장하진 않다라는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슈 자체가 약간 최근에 있던 뭐 김호중이나 강영욱 이런 이슈로 좀 네. 빠지다 보니까 좀 소강 상태였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정작 요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물어봤을 때 국민들한테 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평가는 5%가 또 올랐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5주 동안 24%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4%가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국민 가운데 지금 70% 이상이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이 지금 특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거를 우리가 좀 판세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메시지를 좀 내고 대신에 이제 그 최상병 특검에 들어가 있는 반헌법적인 내용들 요컨대 이제 뭐 특검보 같은 거를 민주당이 사실상 다 임명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자 약간 요런 메시지 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홍준표 얘기만 들어봐도 무조건 안 받아야 돼 받으면 이거 탈당할 거야 이렇게 가면 좀 망한다 보거든요. 오케이. 네. 제가 그 두 가지를 스텝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자꾸 탄핵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건데 탄핵까지 가는 것은 여론이 그렇게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탄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그 전 단계, 이때문에 특검법, 거부권 이런 맥락에서는 그런 맥락에 한해서는 여론이 이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고 부정평가가 뭐 이럴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치적 공방을 좀 해줄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조정하거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특검법이 수용되더라도 이 특검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탄핵으로 이어지는 국면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일단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할 거로 지금 보이는데 그 이후에 뭔가 좀 대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거부권을 이미 행사했고 그다음에 재의결이잖아요. 5월 네. 18일 날.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좀 협상 국면으로 돌았습니다. 제가 볼 때. 협상 국면으로. 그러니까 외견상. 그러니까 근데 협상이라 한다면 누구랑 누구가? 대통령과 이재명. 그러니까 가장 탑은 대통령과 이재명. 범여와 범야 사이에 지금은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소리는 내고 싸우기는 하지만 정말 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밑에서 암중모색이 많이 들어가는 단계죠. 그게 이제 조선일보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이제 칼럼을 안 보셨을 텐데 강천석 씨의 칼럼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렇게 여야가 대치하면 다 죽는다. 따라서 밑에서 타협해라.
그리고 타협을 하되 그 타협의 어떤 도구는 개헌이다. 헌법 개헌을 통해서 타협해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좀 너무 과한 얘기 아닌가요? 뭐 개헌을 통해서 타협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하여튼 뭐 그 논문을 그 칼럼에 너무 많이 시간을 들여서 그렇긴 한데 이를테면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말씀처럼 특검 거부권 뭐 이런 것들이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근데 탄핵까지는 아직 안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어떤 돌발 변수가 있으면 탄핵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정세인식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어쩌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뭐 지금 사법부가 가동이 되니까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 국면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 양자가 두 개 모두 다 이제 어떤 서로가 총을 겨누면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이건 두 가지밖에 해결책이 없는 거죠. 하나는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총선 전에는 충돌해야 된다라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네. 이재명 조국 사법 처리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싸우자.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해왔던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아직도 그런 입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안 된다라고 보는 기류가 지금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양한 언론에서 칼럼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야 간의 어떤 이걸 봤을 때도 제가 볼 때 그 어떤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 네. 노무현 탄핵 할 때 그 긴박함이 있잖아요. 네. 긴박함, 그다음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 그러니까 이런 게 별로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집회에 가 보면 이 사람들이 탄핵 그러는데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목소리에 그렇게 무슨 비장한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네, 대표님 목소리. 지금 정리해 보면은 제가 이해한 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의결 당시 이제 다시 이제 요게 뭐 기각이 되고 난 뒤에도 딱히 그렇게 뭐 소동이나 이런 게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기각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사실상 그 재의결을 해가지고 재의결이 이제 그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해도 딱히 그렇게 큰 어떤 소동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네. 걸 가지고 뭘 또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거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그거가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정상적이면 저 광화문에 그 다음 날 막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고 네. 상당히 폭력적인 어떤 양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을 거라는 거야. 이게 생각보다 조용할 거라는 거야. 목소리는 크지만 그렇게 긴박함이나 어떤 비장함 같은 건 없는 국면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느껴봤을 때도 그렇게 막 요란스럽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그 홍준표는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날뛰는 거죠? 뭐 중대 결심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홍준표 씨는 이게 신뢰감을 많이 잃은 분 아니세요? 약간 좀 총기를 좀 잃어가지고 예, 이렇게 예, 아무 예. 소리나 하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홍준표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재의결 표결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밑밥을 깔고 있었지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상 이게 막 그렇게까지 큰 심각한 소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